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보다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코인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매매가 아니라 투자가 가능합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새로 생겨난다. 10년 기준 1000배, 역사적인 일이겠죠. 이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코인 시장에 왜 투자하고 계십니까? 돈 벌려고 하시겠죠? 돈을 벌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페드의 밸런스 시트입니다. 연준의 대차 대주표. 이 한 장에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발 경제 위기, 미국발 리만 브라더스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를 뒤덮게 됩니다.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 양적 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준의 대차제표표 자산이 이때는 2008년도에는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고작 1조 달러 부근이었었어요. 허나 2008년도에 세 차례 양적 완화로 4.2조 달러까지 육박하게 되죠.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사실상 금리를 이용한 또는 달러를 이용한 시스템이 끝났다. 이 한 장에 담아내고 있죠. 제로 금리와 함께 세 차례 양적 완화, 연준의 자산이 달러를 찍어서 미국 국채와 함께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거 파생 상품이에요. 이 파생을 달러를 찍어서 매입했다. 가치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거죠. 이 MBS 다시 한번 이해하고 갈까요? 이걸 이해할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겁니다. 인플루언서 중에서. 먼저 주택담보대출 채권, 모기지 채권이라고 하죠. 이게 기초자산이에요. 한국에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바로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당 증권을 만들게 되죠. 파생되는 겁니다. 파급이 무척 커진다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MBS를 기반으로 해서 CDO, CLO가 나왔다는 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는 거. 미국 부동산 가격이 무너지니까 얘네가 하나하나 다 빠그러졌다는 거. 그래서 연준이 했던 건 뭐다? 미국 중앙은행이 제로금리와 함께 달러를 찍어서 이 MBS를 매입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에 이 달러의 가치가 완전히 박살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2008년도에 그들은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의 큰 그림 한번 봐볼게요. 자, 보시면 1970년도에는 무려 20% 가깝습니다. 지금은 제로금리. 왜냐하면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돈을 찍어서 뿌린 겁니다. 양적 완화에 들어갔다는 거죠. 금리가 제로라는 거는요. 이미 통화 시스템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리플의 커스터디가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자, 보면은 리플 커스터 확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RLUSD, 스테이블코인이 출격했잖아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아셔야 되는데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삽니다. 근데 원가가 기준금리예요. 근데 기준금리의 절대 폭이 계속 줄었죠. 제로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원가가. 그럼 뭐죠? 새로운 게 필요한 겁니다. 절대 마진 폭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찾아냈다는 거. 그게 바로 코인입니다. 코인. CBDC, 스테이블코인, NFT, RWA, STO.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각종 코인과 가상자산들. 이거를 커스터디, 보관해주고 새로운 예대 마진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시겠죠? 예대 마진.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예금을 끌어와서 다시 한번 가계와 기업들에게 대출하게 되죠. 이때 제품은 돈이었습니다.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대한민국 원화였죠? 이게 뭘로 바뀐다? 바로 코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코인과 토큰으로 바뀐다. 그래서 새로운 통화혁명이다. 내년 3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죠? 불과 몇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준에서 ISO 2002를 도입하게 됩니다. 3월 10일 예정이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각종 코인과 토큰들이 이동해 나가는 통로가 바로 페드나우입니다. 24시간, 일주일, 365일 가동해 나가는 시스템이죠. 이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달러의 그림이 큰 그림에서 계속 쭉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이미 1970년대 사우디와 미국에 빅딜이 있었어요. 모든 원유는 달러로 결제한다.
벌어들인 달러는 미국 국채를 사들여. 대신에 우리가 아람코를 줄게. 그리고 중동에서 너네를 우리가 지켜줄게. 이 빅딜이 있었죠. 이 패거가 끝이 나고 있다는 거. 누가?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이 끝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화 시스템을 만들고 있죠. 그 위에 브릭스가 확장해 나가고 있죠. 브릭스가 5개국, 11개국, 44개국 플러스 알파. 여기에 브릭스 공동통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공동 CBDC와 금 기반의. 금 기반이라고 한다면 진짜 금은 BTC 기반이겠죠. 이거와 연결되면서 결국 브릭스 공동통화가 결국 리플렛과 연동되는 시스템. 오늘 이슈를 보게 되니까 디지털 루블, 상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스위프트 2.0, 즉 데이터가 돈이 되는 그 값어치가 입혀지는 세상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우디 원유 패그 시스템, 이게 끝이 난다는 거 감이 오시겠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시에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중동에서 원유 단합 담아버렸거든요. 당시 사우디 석유 장관이었던 셰이크 야마니가 야 모여봐. 엑신모빌, 쉐보론, 룰도셀, BP 이런 애들이 우리 중동에 와가지고 지들이 막 채굴해 나가고 지들이 막대한 부가가치를 가져간다. 우리끼리 이제 얘네 빼고 우리끼리 하자.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죠. 이때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원유 수출을 중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치솟으니까 금리가 2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나오게 되죠. 인플레 파이터. 이게 다 연결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에일 혁명과 함께 2008년도에 시에일 혁명과 함께 다시 수출을 하게 되는, 지금에 들어서 다시 한번 수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다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자, 정리를 하면 지금 어떠한 세상이 오고 있다? 이 그림 한 장에 또 한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보면 1차 산업혁명, 촛불에서 백열 전구, 사실상 증기기관의 혁명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파운드와 기축통화였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나오게 됐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주식의 시대였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필요했죠. 식민지가 필요했으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문호를 닫았습니다. 일본은 이때 메이지 유신을 단행해서 바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죠. 그리고 국제결제 통화로 위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미국에서 6대 왕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왕의 헨리 포드, 석유왕의 록펠러,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롤더셀, BP, 엑슨모빌, 쉐보론, 얘가 록펠러의 잔재들입니다. 금융왕의 JP 모건, 철과왕의 앤드류 카네기, 선박왕과 철도왕 벤더빌트, 이들이 바로 로스차일드, 유럽에서 자금이 지원을 받았다는 거. 한 번 더, 월드와이드 인터넷 평균과 퍼스널 컴퓨터, PC의 혁명이 있었죠. 인터넷 혁명과 함께 지금은 3.5차 모바일을 넘어서 결국은 네 번째 혁명, 바로 화폐 혁명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아시겠죠? 돈의 가치가 종이에서 데이터로 변하는 게 바로 지금의 화폐 혁명입니다. 비트코인은 2008년도. 여기에 주역이 저는 데이빗 슈왈츠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그림 보이시나요? 1990년대 미국 데이빗 슈왈츠 분산 원장 엑세페레츠의 초안입니다. 이 분산 원장이 데이빗 슈왈츠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아시겠죠? 사토시 그 일원이 데이빗 슈왈츠 수밖에 없었다. 팀원 중에 하나였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밖에 담당하지 않는다. 입력과 출력밖에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조건을 걸어준 게 이더리움이었다. 그리고 은행 간의 통신망,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뭐였죠? 퍼블릭입니다. 그렇죠? 이더리움 또한 뭐죠? 채굴에서 포스로 바뀌었잖아요. XRP는 바로 프라이빗, 기업들 간, 은행 간의 장부를 엮어버리는 그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2012년도에 리플랩스의 탄생, 2015년도에 이더리움의 탄생, 섹트발 대장코인들이 모습을 들어주면서 DLT, 블록체인의 혁명이 우리 곁으로 오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코인 혁명입니다. 코인이 뭐죠? 데이터. 데이터의 가치를 입힌 게 바로 블록체인, DLT, 분산 원장. 여기에 돈이 입혀지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종이가 돈이었었죠. 이제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그전에는 스위프트 1은 종이가
이동해 나가는 달러 기반의 실시간 송금망. 스위프트 2.0은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송금망. 이게 바로 리플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섹터별 대장 코인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죠. 이 근본 시스템을 이해했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리플 이사회 보시게 되면 모건 스탠리, 블랙락, 미국 재무부, 아마존, 미국 백악관, 미국 재무부, 미 연준, BNI 멜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이죠. 달러의 주인장 중 하나이고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죠. 은행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금융왕이죠. SBI, 크리스 라슨. 이분은 HSBC와 IMF와 연결돼 있어요. 한 번 더 미국 국방성. 이들이 하나같이 리플 이사회에 들어와 있다. 한 번 더 이 그림 미 연준, IMF, 미국 재무부, 국제결제은행, 월드뱅크, 록펠러 파운데이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이게 모잘루프와 함께 XRP랬죠. 리플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페드나우 좀 전에 확인하셨죠? 페드나우 서비스 업체인 서비스 공급업체입니다. 페드나우는요 51개 주 민영은행들의 집합체 여기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테메노스, ACI 월드와이드, 피네스트라, 볼란테 이들이 하나같이 리플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자, 더불어서 미국의 예탁결제원 DTCC, CGI, 캐나다 최대 전산망 업체 SAP, 세계 최대의 전산망 업체이자 독일 최대의 전산망 업체 엑센추어, 미국 최대의 전산망 업체, 세계 3대 전산망 업체가 결국 요놈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스위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세계 경제 포럼, IS 2002 관리자 그룹, 디지털 파운드, 디지털 유로, ISO 국제기구,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 인터넷 상시자이죠. 이걸 통해서 인터레처 프로토콜, 리플이 주장한 분산 원장 개념입니다. 이걸 통해서 웹의 표준을, 웹 3.0의 가치 인터넷 표준을, 즉 데이터가 이동해 나가는 그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BOE, 영란은행에서 진행하고 있죠. 웹 1.0은 뭐죠?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 3차 산업혁명이죠. 웹 2.0은 바로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카카오 이런 것들 있죠. 소셜 네트워크 혁명입니다. 웹 3.0은 뭐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가치의 인터넷, 데이터의 값어치가 입혀진 그 돈들이 실시간으로 이동해 나가는 망의 주인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걸 아셔야 제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 유가 금리 환율을 모르고 주식을 투자했다. 똑같습니다. 리플을 모르고 코인을 투자한다. 어불성설이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금이고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대장이다. 여기 FSB, 금융안정위원회, BIS 산하에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루인스 기반이죠. 얘는 다시 한번 하이퍼랬죠. 이거와 연결되고요. 패스트 페이먼트 태스크포스, 이게 바로 연준입니다. 얘네가 지금 리플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설계도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XRP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는가가 이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자, 보면 전 세계 XRP 5%가 9,900개, 약 1만 개죠. 3%가 18,000개, 1%가 56,000개, 0.2%가 22만 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놈을 들고 가는가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숙이 깔았다면 모소대나무이죠. 4년 동안 하나도 자라지 않다가 5년에서 6년째 이런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뿌리를 깊숙이 박았죠. 무려 12년간 본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리플과 SE 소송에 대한 사건에 대한 종료, XRP, ETF, 리플사의 IPO, 기간의 대규모 참여와 포모, 이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혁명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